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 하락률이 큰 단지 한 3개 정도 저희가 뽑아서 네.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이 조금 잘 버티다가 뒤늦게 이제 다른 지역 대비 비교적 늦게 빠지고 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부산도 역시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단지 3위로 볼 건데 네, 3위가 뭐냐면 해운대 자이입니다. 해운대 자이고요. 해운대 자이 2차. 2차. 네. 네. 해운대 자이 하면 뭐 해운대에서도 그렇죠. 그래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렇죠. 여기도 넣지 못하네요. 네. 자, 해운대 자이 2차가 이제 예전에 뭐 일반적인 국평 기준으로서는 네. 거의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그렇죠. 해운대 자이는 알아주죠. 내륙에서도 네. 손꼽히는 단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33평이 많이 빠졌는데 해운대 자이 2차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2호선 역세권 충분히 네.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뭐 우동 2개, 뭐 2구역 이구역. 해서 또 개발 호재도 있고요. 그죠? 네. 일단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있고 해운대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평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14억 8천이었고 지금 이제 10억 8,500, 10억 2천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26% 이상 빠졌거든요. 야, 저 직거래 저 뭐죠? 저게 와, 이거는 너무 의심된다, 맞죠? 좀 심하네요. 예, 6억 이거는 좀 그렇다. 뭐지? 예. 그래서 지금 8억대도 있네요. 8억대가 나왔었는데 있고, 이거는 거래가 바로 되었네요. 네, 3층인데 3층. 8억대. 어쨌든 3층, 최근에는 8억대. 10억대 매물이 계속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10억대로 지금 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운대 자이 2차가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리치고로 가고요. 네. 분석에서 시군구별 동향. 그래서 해운대구로 갑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보면 우선 뭐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 혹은 투자자 관심 있는 분들 보기에 좋으니까 해운대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꺾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좀 드라마틱했네요. 네, 정말 드라마틱했죠. 네. 제2자 반등이라 부르죠. 네. 자,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의. 투자에서는 유의해라. 네, 종합 점수죠. 네. 그다음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도 마이너스 36.8%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전세가 그렇죠. 네. 부산은 입주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자니 해운대는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어 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평가다. 네. 오늘 저희가 중심적으로 볼 게 이 소득 대비 집값. 네. PI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네. 진단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은 전체를 찍고 보는데 해운대는 최근 15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부산하면 내륙 쪽이 강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 15년 동안 봤을 때 이제 해운대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도시에 대한 이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있으면 좀 더 나오는데 네. 아마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뒤늦게 해운대 우동, 중동은 최근에 뭐 한 10년 이내에 네. 재개발되면서 그렇죠.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15년을 네. 놓고 보는 거죠. 네. 만약에 전체로 했을 때 본다면 요 앞부분이 너무 낮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가 자체가 너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운대가 다시 예전처럼 안 좋아질 거냐? 뭐 그럴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동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은 있어도 네. 앞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은 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해운대는 8.4가 평균입니다. 15년간 PIR 평균값은 8.4. 네. 그리고 최고점일 때가 얘가 2021년 12월 네. 13.6이네요. 예, 13.6입니다. 굉장히 자, 많이 올랐네요. 예, 와, 많이- 62%. 맞죠? 62%죠. 이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네요. 높은 편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체로 해서 7.8이라면 네. 이런 가정을 저는 좀 좋아해요. 더 올랐겠다. 74%다. 74%네요. 그러니까 좀 안 맞죠, 맞죠? 즉석에서 우리가 보는데 그러네요. 이게 좀 더 맞지 않나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잡혀 있어요. 네. 자, 최근에는 그러면 좀 12.5. 빠졌는데 12.5. 음,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지는 않네요. 네. 네. 여전히 거의 한 49% 정도 고평가죠. 네네. 최근 15년간 평균값 대비는 여전히 고평가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점일 때를 보면 요 시기만큼 저점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맞죠. 네.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요 정도 저점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5.5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2015년 이후부터 분양 상태가 좀 많았잖아요. 네. 부산에는 네. 해운대도.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뒤로 당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면 한 6.7 정도. 저는 그래요. 네. 그럼 6.7로 네. 가보겠습니다. 워낙 그전에는 이제 워낙 구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축 대거 진입한 상태가 2015년 이후 그때 분양한 게 많았어. 네. 그래서 6.7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해운대라는 도시가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지표상.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이 녀석의 최고가는 해운대 2차, 해운대 자이 2차는 14억 8천이죠. 고점이 14억 8천까지 갔군요. 네, 14억 8천. 우리가 아까 대비했던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이제 가격으로 환산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운대 자이 2차가 14억 8천까지 갔다는 건 많이 가긴 했다, 맞죠? 그렇죠. 이제 뭐 내륙에서는 좀 그래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바다 조망이 보이는 단지랑 거의 좀 유사하게 네,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많이 거의 차이가 안 났거든요. 1억대 정도밖에. 네. 거의 바다 보이는 게 최고가가 거의 16억 5천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뭐 이 그렇죠.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해운대 자이 2차도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럼 여기서도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역시 대장이 오르면서 여기 이 동네에 대장이라 하면 84 기준으로는 마린자이 아파트가 있겠죠. 그렇죠. 마린시티자이. 예, 마린시티자이가 강한대교랑 요트장 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 84 중에서 가장 비싸죠. 네. 그 다음 이제 해운대 롯데스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 해운대 자이를 보거든요. 네. 뭐 센텀파크도 있고 해운대 네. 자이도 보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분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자, 분위 지도 이렇게 하면 요 동네에서는 파란색인데 제일 좋죠. 예, 요렇게 조금 넣어서 보면 요쪽이 파란색. 요것도 파란색 나오네. 파란색 나오네요. 네. 자, 요런 데가 제일 비싼 동네거든요. 워낙 이 재건축 비싼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이거는 기존 아파트 기준. 네. 재건축을 제외하고서입니다. 그렇죠. 네. 주변으로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네. 거죠.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얼마냐? 9억대다. 9억 1,400대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해운대 아파트가 좀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현재가는요? 현재가는 10억 2천. 한 10억 2천 정도로 한번 보죠. 그러면 10억 2천 했을 때 여전히 한 12% 정도는 고평가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저점 가격은 한 7억대 정도. 진짜 15년 정도. 네, 거의 반토막이죠. 최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 그렇네요. 네. 뭐 사실상 뭐 저점 가격까지 가기가 힘들 거라고 쉽지 않겠죠. 네. 그래도 해운대인데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9억 이하면 9억 천 정도면 적정 가격이고 9억 이하이면서 7억 이상이면 조금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 그렇죠. 이래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괜찮은 매력도가 좀 높다라면 이제 저점 가격과 현재 적정 가격 이 사이에 들어온다면 매력 있다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해운대, 특히 해운대에서는 저점 가격까지는 힘든 가격이지 않나라는 좀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적정 가격에서 얼마만큼 더 빠지느냐, 얼마만큼 적정 가격으로 다가가느냐 네. 이런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해운대 자이 2차 기준으로는 9억 천이 이제 가치 대비 가격을 했을 땐 적정 가격, 저점 가격은 한 7억 2천. 이 사이가 온다면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진다. 네. 그럼 지금 현재 10억 2천, 10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으니 적정 가격보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좀 차이 납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잘 스킬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깎아서 적정 가격에 9억 천의 가격에 조금 더 도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해운대 자이 2차가 이 동네에서 거의 탑급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탑급 아파트가 적정 가격 이하로 온다? 그러면 매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이 지표 소득 대비 집값 지표가 해운대 구를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 자체는 49% 아직까지 고평가인데 이 가격은 해운대 자이 2차의 가격은 12%다. 그럼 매력 있어지는 거는 맞는 거죠. 네. 가격적으로는. 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 투. 네, 하락률 2위는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로 갑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가 하락률이 좀 크다. 네. 뭐 이런 것들을 SNS나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네. 명지 더샵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가 네. 좀 많이 떨어졌다. 음. 이런 것들을 지표를 많이 보는데 네. 야, 명지 국제신도시도 궁금하네요. 네. 명지 국제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2차.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1차는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고 네. 2차가 여기 있죠. 네. 아무래도 입지는 이제 그 아래쪽이 좀 더 좋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객관적으로도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당가를 봐도 1차가 좀 더 비싸고 전체 가격 30평대 기준으로 5억. 네. 요거는 33평 기준으로 4억 3천. 네. 네. 요거 1차가 34평이라면 여기 빠져서 그렇네. 네. 6억대까지 갔던 거네요. 자, 일단 많이 빠진 거는 2차거든요. 네. 일단 2차를 기준으로 볼 거고 여기가 분위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제 1차가 더 비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 라인들. 네. 사실 아래 동네가 훨씬 더 비싸긴 합니다. 네.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부산에 있는 명지국제신도시 1급지 하면 명지 더샵. 네. 그다음에 요 부영이라서 그렇죠.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입지는 굉장히 좋죠. 이름 바꿨잖아요. 네. 이제. 그 더힐 시그니처. 네, 이제 네. 부영이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 명지 호반 베르디움. 네. 그다음 여기 중흥 S클래스 오션 에듀오션. 네. 요렇게까지가 조금 1급지. 네. 그다음 여기가 한 3급지 정도 들어가네요. 색깔로 보면. 네, 그렇게 할 수 네. 있죠. 근데 뭐 상급지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단 녹선선 이제 교통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실현이 된다면 좀 더 입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호반베르디움 2차 네. 그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너무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여기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게 하단 녹산 선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통과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다. 네, 아주 많이 남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단까지는 나오지만 중간중간 여기 안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한다면 지도로 표시해 줬어도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이래 본다면 위에 거? 네, 요렇게 이제 뭐 104, 105, 106, 107, 109 이렇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 요런 라인들 2개, 그 다음에 요 중간쯤에 환승역, 네. 그 다음에 요쪽에 하나, 네. 요렇게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다면, 요 녀석이 이제 상승장 때는 이런 개발 호재가 그렇죠. 더 해지는데, 엄청 먹히죠. 네. 근데 하락장이 되니까, 개발 호재에 대한 거품이 좀 더 많이 빠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네.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높은 이런 것만 우리가 샘플링 해봐도 좀 아직까지 사업 기간이 많이 남은 이런 개발 호재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물며 사실 GTX A 노선 요거보다 훨씬 가까이 남았죠. 그렇죠. 그조차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더 호재의 영향을 좀 더 네. 빠질 수밖에 없죠. 호재의 영향이 네. 더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를 보니까 얘가 야, 최고가가 8억 5천까지 8억 5천까지 네. 갔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거는 4억 2천. 어휴, 반토막 났네. 네, 진짜 딱 반토막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12월달, 작년 11월달 다 4억대에 거래된 거 보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4억대의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적정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명지국제 호반 베르디움 2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산의 리치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죠. 강서구입니다. 네. 강서구도 보면 지금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체 가격도 제2자 반대 후에 빠지고 있다. 네. 강서구가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 점수가 보통까지 올라왔네요. 해운대보다는 이제 좀 더 빠지다 보니까 네. 보통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얘도 14% 정도. 그래도 저평가가. 많이 저는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딱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전세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정권의 임대차법 이후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듬어진다면 다시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명지 국제 신도시가 이렇게 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 15년을 봐야 적절할까요? 뭐 15년 해도 맞죠? 네. 네. 비슷하네. 비슷하잖아요.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15년을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국제 신도시가 대부분 입주 일자 강서구가 사실은 명지 국제 신도시 말고는 이런 아파트들이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션시티 일부하고 네. 맞죠. 오션시티는 이미 뭐 한 10년 넘었었고 네. 얘네들이 2000한 15년, 뭐 16년 네, 이렇게 입주를 했기 네, 때문에 네. 뭐 너무 네. 길게 잡는 것보다는 네. 15년 정도를 잡는 게 좀 아직 더 새삥입니다. 네, 적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다면 평균이 7.5. 평균이 7.5. 네. 그 다음에 최고점이 10.6. 10.6이네요. 네. 2021년. 네. 10.6. 그러면 확실히 41%. 네, 해운대보다는 고평가 지수가 좀 약했다 맞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값을 보면 9.1.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네. 9.1. 그래서 20% 정도. 20% 정도. 현재는 이 여타 광역시랑 좀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점일 때가 요쪽을 저점 잡기는 좀 그렇다 힘들고요. 맞죠? 요 정도 6.4 정도. 2014, 5년 정도. 네. 네. 입주가 이제 시작되었을 딱 네. 그 시기에요. 네. 6.4 정도면 네. 적절할 것 같아요. 네. 6.4 했을 때 한 15% 정도 빠진다. 네. 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명지 국제 신도시가 15%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점일 때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그러면 적정 가격은 6억대가 나오고요. 지금 이게 반토막 나서 아까 4억 2천이었죠. 네네. 4억 2천이면 딱 봐도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좀 매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우리가 15년 이렇게 강서구 물론 뭐 이게 오션시티까지 다 포함시킨 이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네. 어쨌든 현재로서 지표상으로는 많이 떨어진 건 맞다.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마이너스 정도 수치 뜨는 지역 있죠. 몇 개 있긴 있죠. 마이너스 뜨는 네. 지역들. 요런 데는 거래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현지인들이 요거는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가격은.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싸다 하지만 그렇죠. 싸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다른 데 대비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싸다 싶은 데는 거래가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우리가 지금 얘는 이제 닫겠습니다. 지금 6.4 정도를 잡았는데 정말 더 밑에 5.3이잖아요. 여기까지 간다면 얼마일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4억 2천대. 그러니까 이 4억 2천은 굉장히 싼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또 반대로 한 10년? 이쪽 안쪽으로. 왜냐면 이제 2015년 정도 입주를 했으면 이제 한 10년 정도만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션시티를 약간 좀 제외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국제 신도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10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6.4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평균도 좀 바뀌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10년을 봤을 때 7.5 정도. 7.8 아닌가? 평균이 7.8이죠. 7.8. 네. 조금 더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최고점은 그대로고. 네. 그러면 한 36%. 네, 36% 17%. 정도고. 조금씩 좀 조율이 되긴 해요. 네. 그죠? 네. 그래도 4억 2천은 싸다고 되네요. 그렇죠. 네. 적정 가격이 뭐 6억 2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정 가격이 6억 2천이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국제 신도시에. 지금 도심권에도 아파트 뭐 준신축 이런 것들이 6억대 지금 나오거든요. 네. 외곽지 택지지구 신도시에도 괜찮은 아파트가 6억대 네. 이하로도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음. 근데 또 명지 국제 신도시 수요가 또 누가 있냐면 부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서부 우리가- 경남권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서부 경남권 분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바로 넘어가면 김해잖아요. 네.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김해고 또 네. 넘어가면 창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해, 창원, 그다음에 거제. 네. 여기서도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김해 비싼 아파트가 6억대였기 때문에 그래 보면 여기 또 6억대도 또 네. 또 우리가 이 정도 가격도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해 줄 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강서구 내에서만 보면 그리고 서부 경남권만 보면 괜찮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부산 전체로 그렇죠. 도심권과 또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이 가격은 조금 더 그죠? 네. 이게 이제 부산 사람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 시각으로 부산의 그러니까 중부상권이라든지 그렇죠. 뭐 동부상권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거기도 좀 매력적인 가격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선택지가 분산이 돼버리는 거죠. 상대적이지만요. 네. 왜냐하면 CD님 말씀이 6억대면 부산에 중부산이나 동부상권에도 6억대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다. 있죠. 이런 말씀이신 지금 거죠. 시기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매력도는 약간 좀 떨어진다.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아까 우리가 경남권이나 이런 게 좀 같이 봤을 때는 강서구에 있는 이 정도 가격이면 지표상으로는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그렇죠. 온다, 네. 왔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4억 2천은 좀 괜찮은 가격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 분양 뭐 앞으로 분양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1,000만 원대 넘는다고 본다면 최소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3억 중반대 나오는데 4억 2천이다. 이미 인프라도 있다. 그렇죠. 괜찮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일강 신도시 비교했을 때 일강 자이 부르지오가 바다뷰 나오는 게 거의 9억대까지 그렇죠. 9억이 넘었죠. 네. 근데 이제 바다뷰 조망 안 나오는 거는 한 8억대였잖아요. 7, 8억대. 맞죠. 7, 8억대 이래 갔던 게 얘 고점 가격이랑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일강 신도시 자이 부르지오는 지금 최저가가 6억 이하로 나옵니다. 네, 6억 실제 이하. 거래되는 것도 이제 뭐 바다 조망 이런 건 아니지만은 5억대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일강 자이 부르지오 했을 때 분양을 이렇게 이제 2단지가 여기가 대장 단지잖아요. 지금 얘도 5억대 되거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9억 것들이 2천까지 갔던 게 중부산이나 동부산 쪽에 안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표상으로는 또 매력적인데 이게 부산권 내에서도 너무 다양한 가격대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요거도 보면 딱 비슷한 것 같아요. 9억 2천까지 갔다가 5억 천까지 간 거고 요 녀석은 8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4억 2천 거래된 거고. 비율은 비슷합니다. 네, 그렇네요.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 자, 대망의 1위. 부산에서 현재 가장 하락률이 조금 높은 그런 지역 단지 1위는요. 네. 수영구 밀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센텀 비스타 동원 2차. 뭐 요것도 사실 동부상권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괜찮다고 평가되죠. 그렇죠. 일단 2호선 물고 있잖아요. 부산도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로 요 2호선이 강세인데 강세죠. 우리 해수동이라 부르잖아요. 여기가 이제 해운대 이 강을 딱 지나면 바로 수영구인데 사실 해운대구 자체의 주거 환경은 뭐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을 또 중시 여기는 분들은 수영구로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강 하나 지나면 딱 주거 환경이고 강 하나 지나면 센텀이고 이래서 사실 요쪽 밀락동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2호선 바로 역세권이고 이래서 많이 보는데 또 센텀 비스타 동원 2차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1차가 주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2차가 많이 빠졌을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제일 최고가가 11억이었고 지금 6억 3천까지 빠졌다. 그렇네요. 6억 3천까지 거래되어서 빠진 거는 4억 7천이 빠졌고 한 42%대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보면 자 지분구별 동향에서 다시 부산 수영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한때는 이제 해운대구보다 평당가가 높을 정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경쟁력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영구도 실거래가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고 여기도 제2자 반등 후에 꺼지고 있다. 근데 확실히 하락기 때 얘가 좀 거의 빠지는 게 좀 작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맞죠. 전체를 봤는데 얘는 좀 잘 안 떨어지는 게 굉장히 보인다, 맞죠? 근데 최근에는 이걸 못 이기고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 많이 오르면 빠지구나. 그렇죠.
네, 투자 점수도 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아, 전세가 바닥을 네. 기네요. 네. 수용구는 뭐 전체를 해도 될 것 같고 동일하게 한 15년 네,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5년을 놓고 본다면 9.5가 평균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해운대도 했지만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로 과거 구축이 너무 구축이 많고 어느 특정 시점에서 신축들이 빵 입주가 했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게 좀 저도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몇 년을 네. 기준으로 놔야 될지. 그렇죠. 일단 해운대 우리 15년 나섰죠. 10년? 15년? 15년 맞죠. 네. 일단 15년 보면 9.5대 얘가 16.8이네요. 그러니까 해운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고평가가 높았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15.2. 네, 이렇게 해서 60%. 얼마 안 떨어졌네요. 맞죠. 10년을 놓고 볼까요? 10.6. 네. 그래도 뭐 58%, 43%. 확실히 수용구는 좀 네. 아직까지는 좀 네. 방어하고 있다는 느낌.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얘의 최고점이 11억. 네. 방어하고 있다는 느낌은 이제 수용구를 제가 말하는 거고 또 세부 단지는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6억 3천까지 빠졌다. 네, 6억 3천에 최근에 거래됐네요. 6억 3천이고요. 가장 저점일 때가 10년 내 가장 저점일 때가 10.6. 7.1. 7.1. 줬는지. 그래서 보면 일단 적정 가격이 6억 9천 정도. 근데 6억 3천이면 그래도 꽤 많이 빠진 가격이다. 네. 네, 이래 볼 수 있고 저점 가격은 4억 6천대인데 이 가격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저점 가격은 우리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은 구축인 기간이 오래 있고 그렇죠. 뭐 특정한 기간부터 신축이 빵 터지다 보니까 저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요 정도? 네, 저는 9.4? 제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쯤에 이제 저점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11% 정도 빠진 가격이니까 네. 6억 천 정도. 네. 그러면 단일 단지로 봤을 때는 요것도 좀 매력 있는 가격에 가까워지고 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사실 2단지, 1단지면 이 가격이 매력 있다라고 저는 딱 느낄 것 같은데 혹은 그 뒤에 있는 더샵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개별 단지가 2차가 조금 뭔가 좀 이 주변으로선 좀 빠지긴 네. 빠지거든요. 네. 센텀폴이나 비사동은 1차가 이 가격이다. 저는 좀 자신 있게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2차니까 네. 좀 애매하다.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좀 뒷받침해 드리려면 이 분위지도로 보면 확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거 똑같이 뜨네. 똑같이 뜨는데 평단가로 봐야 되겠다. 네. 자, 평단 가격으로 치면 예, 2차가 1800, 일단 1차보다 2000? 싸고 그렇죠. 맞죠? 네. 예. 원래 이게 좀 싼 거고 그다음에 더샵 폴레가 더샵이 2000. 2000. 네. 그래서 1차라든지 2차가 이 가격이면 훨씬 낫죠. 매력 있는데 그렇죠. 2차가 이 가격은 조금 더 네. 약간 아쉽다. 좀 아쉬우지 네. 않을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이제 흐름이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같이 이렇다 저렇다 좀 객관적인 성향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타지방 분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지표만 보기에는 조금 이 지역을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지역으로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 1급지도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산의 양날개였던 일강신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가 있는데 이 네. 신도시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목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임장 프로그램 네. 이렇게 급매물이 등장하잖아요. 지표상으로는 아직 아닌데 중요하죠. 맞죠? 네. 그래서 급매물 임장이 잡혀 있으니 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